안녕하십니까. 여권방 숨소리 TV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경왕후 민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13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크나큰 시리 속에 태종이 현실 정치에서 멀어져 가면서 삶을 마감하기까지 태종 인생 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대군이 숨을 놓아버리기 전부터 복기마저 끊고 애통해하던 태종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말합니다. 성령이 놀던 것을 차마 더는 못 보겠다. 지금의 병거가 이 궁정 때문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실로 평안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후사로 이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내가 옮기고자 하는 것은 나의 애통한 마음과 가슴에 쌓여 풀어낼 수 없는 정을 떨쳐내고자 하는 것이다. 성령에 대한 계획을 떨쳐낼 수 없어 개성에 있는 유후사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것인데요. 임금이 장시간 궁을 떠나 있을 때는 시위할 군사를 편성하고 각 관할을 나누어 따르게 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태종이 나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끼니를 거르자 대신들이 엎드려 아릅니다. 전하께서는 대군이 병에 든 이후로 여러 날 동안을 마음을 다해 애를 태우셨는데 이제는 또 슬픔에 몸을 해치며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중궁께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심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일이니 청하건대 큰 마음으로 슬픔을 누르시고 조금이라도 수라를 드소서. 성령이 알아놓은 뒤로는 여러 날 동안 내가 옷을 벗고 자지 않았다. 하물며 이제는 저승과 이승으로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었으니 비록 내가 끼니를 잊고자 해도 그 얼굴이 눈에 남아 아른거리니 잊을 수가 없다. 중궁은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태종의 기운이 날로 기울어 가자 며칠이 지나 대신들이 다시 아릅니다. 전하께서 수라를 들지 않으시니 온기를 잃어 편찮게 되셨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드신다 해도 어찌 온기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비록 부모의 상사라 해도 병이 들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예로부터의 제도입니다. 평상시라 하더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기가 허해지는데 더군다나 여러 날 동안 수라를 드시지 않았으니 오나건대 고기를 드소서. 경들의 말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단점이다. 어찌 앞으로 고기 먹을 날이 없겠는가? 원경왕후 민씨와 함께 한양을 떠난 태종은 이틀 후 개성 유후사에 도착해 경덕궁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령대군이 숨지고 11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경덕궁은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사저인데요. 성령이 숨진 지 35일째가 되어서야 그동안 한사코 거부하던 고기 반찬을 수라상 위에 올리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동안 한양에는 세자 양녕대군이 남아 임금이 자리를 비운 서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세자의 장인 병접한수 기말로는 어디로 튈 줄 알 수 없는 세자로 인해 연일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자 양녕이 어린 시절 외가에서 기운만 받으며 자라서일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울 줄 알며 안하무인하는 행태는 아버지 태종의 위세에도 꺾이지 않고 끝을 모르기만 했습니다. 장인인 기말로와 장모를 자신 주색잡기의 하수인으로 부릴 만큼 무례한 것 같은 행동을 뉘우침없이 반복하기만 했는데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지신사는 도승지로 정삼품 벼슬입니다. 이전에 세자가 곽선의 첩 어리를 취해 궁 안에 들였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는데 어느 날인가 청평궁 궁주와 평양궁 궁주 등이 와서 중궁을 볼 때 내가 마침 들어갔더니 평안군 궁주가 말하기를 세자전에서 유모를 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하여 중궁에 놀라며 말하기를 누구의 아이더냐 하니 궁주가 말하기를 어리가 낳은 아이입니다 하였다.
어린은 이미 쫓아냈는데 기말로의 처가 기말로의 말을 들어 여종이라 칭하고 대궐로 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이다. 청평군 궁주는 태종의 장녀 정순공주이고 평행군 궁주는 태종의 처녀 경정공주인데요. 세자 양령이 장인 김한호를 시켜 쫓아낸 어리를 태종 몰래 다시 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태종이 이어 말합니다. 세자가 어려서부터 우람하게 생겨 장차 학문을 깨우치면 나라를 맡길 만할 것 같아 항상 가르치고 이끌고자 노력하였는데 이제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 자식까지 두었음에도 학문은 멀리하고 방자함이 날로 심해지기만 한다. 이전의 임금 중에는 세자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두어 바꾸기도 하였고 참소하는 말을 듣고 패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런 일들을 교훈 삼아 그리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와 같기만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태조께서 넓고 어진 큰 인물이 되어 나라를 여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손자에 이르러 벌써 이와 같이 되었으니 장차 어찌해야겠는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태종이 두 눈에서 마치 눈물을 샘솟아내듯이 흘리면서 잠시 고개를 떨구고는 다시 목맨 소리를 가다듬어 말을 이어갑니다. 죽은 자식 성령은 우리 가문에서 특별한 아들이었다. 매번 중국 사신에게 술자리를 베풀 때마다 중국 사신 황홈 등은 성령을 바라보고는 매우 친밀하게 대하곤 했다. 장차 바르게 성장시켜 늙어졌을 때 위로 삼아 바라보고자 했는데 이렇게 불행히도 단명하였으니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겠는가? 태종은 또다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고 조말생이 아릅니다. 세자가 학문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소인배들하고만 어울리니 대수신료 모두 실망할 뿐입니다.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김한로의 죄를 다스려 뒷날을 경계하소서. 불의한 세자로 인해 지금까지 죄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니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 아직은 오직 가르쳐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니 그대와의 말은 누설하지 말라. 회칙근인 지신사 조말생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먼저 넌지시 귀뜸해 둔 것인데요. 이 시기 태종은 51세, 원경왕후 민씨는 53세일 때입니다. 막내 아들 성령의 죽음은 태종과 민씨에게 있어 인생의 마지막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